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학교 폭력, 오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026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부터는 학교 폭력 기록이 남을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관계없이 모든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다. 보존 기간도 4년까지로 늘어서 재수, 삼수를 해도 기록이 남습니다. 당락에도 학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조아라 기자가 시작합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모든 대학 입시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됩니다. 감점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대학이 정하게 됩니다. 정시가 사실은 수능 점수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1, 2점에 의해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감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당락이 뒤집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입 당락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교육부에 입시 요강을 제출한 129개 대학 가운데 정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곳은 4곳으로 3%에 불과합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최대 사수를 할 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기도 했죠. 자, 이제는 피해자 동의 없이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를 곧바로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김예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죠.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데 나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이 든데 저 친구는 일상을 그냥 생활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장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여서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 요청권을 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분리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립니다.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기록을 지우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꼭 얻도록 바꿉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던 학급 교체 기록 등을 피해 학생 동의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토록 의무화합니다. 피해자에겐 전담 지원관을 통해 심리 상담과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교육계에선 처벌 강화로 가해 학생의 법적 대응이 더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처벌은 수단이어야 하고 목표는 관계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학폭위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올해 들어 최악의 황사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전국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문제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최고치. 시민들은 눈을 못 뜰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희뿌연 먼지띠가 확연히 보입니다. 도심 전체가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북악산, 63빌딩 같은 고층 건물도 미세먼지에 갇혀 잿빛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남산전망대 앞입니다. 평소라면 선명하게 보이던 롯데타워가 오늘은 짙은 미세먼지에 가려 윤곽만 흐릿하게 보입니다. 약간 눈곱이 낄 정도로 좀 뻐끔뻐끔하고 목이 좀 칼칼하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야외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걱정스럽네요. 시장 상인들은 가판대에 물건을 내놓고 팔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먼지를 털어주고 안 그랬으면 아이스박스에다 놔뒀다 샘플만 해놓고 이제 아이스박스에 끊어서 드리죠, 손님들한테. 장사도 전혀 안 됩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시작된 황사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오늘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7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섰고 제주 지역은 한때 82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보다 5.5배나 높았습니다. 환경부도 황사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고령자 등의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올해 들어 산불도 많고 황사도 유독 잦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벌써 12번이나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더 잦아지고 더 세진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서울 구로구의 모습입니다. 도심 전체가 흙먼지에 덮여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얼핏 보이는 빌딩들과 나무들마저도 온통 회색빛입니다. 이번 고농도 황사의 영향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대기질 농도는 거의 종일 매우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도 남아있는 황사로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유독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12번의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지난 16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황사 발원지인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 올겨울 강수량이 적어 토양이 메말라 있는데 이런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승 기류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올해 황사가 심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건조한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저기압이 발달하면 그 대규모 황사가 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5월까지는 강한 황사가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에선 오늘 아침 황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다만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엔 추가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어제 강릉을 덮친 산불은 태풍 같은 강풍에 빠르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화마가 남긴 상처는 깊고 넓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끔찍하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건물 잔해를 헤치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 남은 불씨를 끕니다. 큰 불이 잡혔지만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재발화 의심 신고가 10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군인들까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산불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할머니는 조상을 모신 선산이 모두 탄 걸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 모셔놨던 산들. 가슴이 아파 너무 힘들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우울증이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불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주택 69채와 펜션 28동 등 건물 120여 채가 소실됐고 축구장 530개 면적과 맞먹는 379헥타르의 살림이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300여 명은 이틀째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과 성금이 전달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잠을 잘 수 있나요? 밤은 아직 너무 끔찍해가지고. 거기 가면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좀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전쟁보다 더 무슨 길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이 난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비 지원과 함께 피해 주민에게 세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집니다.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 감식 요원들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전신주 일대에서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번 산불이 3.6km 떨어진 해안가 펜션 단지를 덮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린 현장을 강경모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해변 일대 펜션 단지. 주말만 해도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건만 이젠 모두 타버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잔해는 화마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연상케 합니다. 내 가족이 단란하게 살던 집도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물건이라도 건져볼까 했건만 모두 타버려 건질 게 없습니다. 가족들에겐 걱정할 거 없다고 의연한 척했지만 처참한 현장 앞에선 끝내 눈물이 터집니다. 우리 집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간다는 얘기가 엄마 그러면은 집에 불 탔으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장난감들도 다 타고 그럼 이제 없는 거야. 그렇고 엄마 나 옷이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잘 때는 잠옷은 뭐 입고 자지. 화마가 휩쓸고 간 차량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요. 바퀴도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3.6km 떨어진 펜션 단지를 덮쳤고 해안가와 경포호까지 확산됐습니다. 송진을 잔뜩 머금은 소나무 군락지 역시 피해가 컸습니다. 곳곳이 검게 탔고 바로 옆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아름드리 소나무도 산불 위력에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산불로 펜션 건물 5동을 모두 잃은 주민.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는 희망도 잠시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렸다며 허탈해합니다. 3년 어떻게든 버텨본다고 대출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해서 다 버텨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머리도 비어있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산불은 꺼졌지만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튄 불꽃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4년 전 강원 고성 산불 때와 판박입니다. 그때도 전선을 땅에 묻는 방식이 해법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강릉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전봇대. 나뭇가지들이 엉켜있고 끊어진 전선 단면이 선명합니다. 불과 300m 옆에도 비슷한 전봇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전봇대가 나무들 사이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선들은 나뭇가지들과 위태롭게 뒤엉켜져 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불씨가 튈 수 있습니다. 전신줄 다 걸쳐 있는 거 보세요, 저렇게. 걱정을 안고 사는 거죠. 지난 2019년 고성 산불도 전선이 끊어져 생긴 불꽃이 나무로 옮겨 붙으면서 번졌습니다. 당시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21년 말 기준 강원도의 지중화율은 10%를 겨우 넘어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해도 1.8%포인트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릉시에는 고압 송전탑이 500개가 넘지만 전선 지중화율은 3.6%에 그칩니다. 수풀이 우거져 땅을 파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획도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지중화 작업을 한다는 게 예산이 엄청난 거거든요. 위치적인, 지리적인 부분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전봇대 인근에 있는 나뭇가지와 잎을 제거하는 수목 정리 지역 설정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벌채라든지 가지치기를 통해서 전신주와 나무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전신주를 지중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대책 마련이 추가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9살 배승하 양 사건의 아픔이 채 잊히기도 전에 이번엔 음주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 시내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경차 한 대가 직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 유턴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더니
결국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술 많이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음주 측정할 때도 거부 계속 하더니 경찰들한테도 욕하고 밀대고. 사고 이후에도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 돌진하다 2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어디? 자신을 구해준 경찰관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위험해요. 어디가? 하지 마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경찰서에 와서도 아프니까 병원을 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람 왜 역주행하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이게 무슨 역주행이냐고 이러더라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팔과 목,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재범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사실 기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이죠.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태연이 차를 몰고 나가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대로 덮쳤고 이 사고로 9살 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음주시동 잠금 장치를 아예 차에 달자는 겁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석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패란 문구가 뜨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휴대용 음주 측정기로 재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주행을 시작한 뒤에도 신호음이 울리는데요. 그럴 땐 안전한 곳에 정차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해주는 걸 막기 위해 주행 중 수시로 불개하는 겁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 적발 건수는 5만 5천여 건, 음주운전 전과자 40% 이상이 술 먹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셈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면허 취소자를 대상으로 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음주 전과자만 할지, 기간은 얼마로 할지, 100만 원이 넘는 장착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의견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더 이상은 계도와 처벌만으론 놔둘 수 없는 지경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이런 시동 잠금 장치는 이미 해외에서는 도입된 국가가 많습니다.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김성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틀대며 차 앞을 지나가는 남성.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경찰이 다가섭니다. You're involved in a crash. I smell alcohol coming from your breath. I can see you're very unsteady on your feet. 작년 5월 블랙박스에 담긴 이 남성은 당시 미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였습니다. 미국 최초로 음주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폴 펠로시에게 $6,800의 벌금과 함께 1년간 시동 잠금 장치 장착을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1차 음주운전자에게 5개월, 2차와 3차로 적발되면 각각 1년과 2년으로 설치 기한을 늘립니다.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지만 미국은 모든 주가 시동 잠금 장치 관련 법안을 시행 중이고 35개 주는 상습 음주운전자, 25개 주는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ost states will require the ignition interlock company to file a certificate of compliance first before removing the device. 유럽연합 역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등 10개국이
법원 등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차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2년간 300만 건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미국에선 시동 잠금 장치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이 그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판결인데요. 돈을 줬다는 사업가는 빨대 꽂은 것처럼 이 전 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각종 인사나 이권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부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억울하면 잘 밝히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용증도 이자비도 없는 돈이라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챙긴 9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금품 준 사람을 비난했다고 이 전 부총장을 질타했습니다. 앞서 돈을 준 사업가 박 씨는 빨대를 꽂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 전 부총장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살포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압수영장에 송영길 대표 당선 목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와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수사팀 대기 장소를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안 돼요. 저희는 권한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검찰이 윤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건 오늘 오전. 압수영장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압수영장에는 송영길 의원을 대표에 당선시키려고 금품이 조성, 살포됐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강사 강모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강 전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를 준비했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걸로 전해집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2달 전 통화였습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송영길 캠프에 참여해 당대표 선거운동을 도왔고 윤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관계자 여러 명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선거자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검찰이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 제가 평양에 가서 만나니까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부지사직에서 물러나 경기 용인갑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많이 안 돼요? 네? 아주 많이 안 돼요, 장사가? 이 전 부지사가 총선 준비에 들어갈 무렵 선거 자금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선거 사무실 마련 등 선거운동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 각각 현금으로 5천만 원씩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넸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주장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회사 공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선거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건네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선거 캠프에 있을 때도 쌍방울에서 운전기사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500억 이상 들어가는 국가 사업은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없이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지역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여야가 법안 짬짬이까지 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이 여야 만장일치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기재위 소위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예타를 진행할 경우 사업이 늦어지고 예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야는 예타 없이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텃밭 지역인 대구 경북과 광주에 공항 관련 특별법을 품앗이하듯 협조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그 외에도 지역 관련 예타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타를 거칠 경우 내년 총선 전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재정 부담은 결국은 국민이 하게 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것을 대로 시행시키는 거죠. 선거용 법안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구책 없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안 된다고 여당이 압박하자 고육지책으로 고심 중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전기가스요금 당정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자구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2분기 요금 인상 전에 자구책부터 가져오라는 여당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연해 가스공사 사장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압박에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반납해 적자폭을 줄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가스공사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성과급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전도 차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한전은 약 340억, 가스공사는 약 9억 5천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한전은 33조, 가스공사는 8조 6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해 여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 여론을 달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기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 여건이 좌지우지되는데 재정난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상회담을 열흘가량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불법 감청 의혹을 마무리 짓는 수순으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하지만 국회 외통위에서는 미국이 악의를 갖고 한 것 아니다. 이렇게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을 빌미로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해 이쯤에서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당장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에 강력 항의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일 것입니다. 국회 외통위에서도 김태효 1차장 발언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우리 줄 거 다 주고 대통령께서 뒤통수 맞고 오셨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직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코뼈가 부러졌어요. 외교부 장관,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청했다는 게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 항의는 하실 겁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 공세로 삼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된 거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중대한 기밀 유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통위에 불법 감청 의혹의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제 본부는 가려진 사람 누굴까요? 김건희 여사인데요. 김 여사가 최근 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발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 내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에서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자기도 한다. 이렇게도 했다는데요. 반려동물 11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은 유명하죠. 아이고, 아가 출근하냐? 발로 놓자. 그런 거는. 자, 윤 대통령도 개 식용 금지 이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네, 하지만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식용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죠. 저희 캔 넣을까요?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용견 따로 있나요? 토론에서 식용견 따로 있다고 했어요. 저 개 식용 문제 정부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2021년 12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식용문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까지 총 17번의 회의를 했다는데요.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의 이견 등으로 사실상 논의는 멈췄고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길쭉한 걸 들고 있네요. 네,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죠. 끝나고 선물도 받았는데요.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Dangerous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오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것을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우산입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끝내면서 뭐 농담으로 풀어보려 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외신 기자회견 도중에 지나친 농담이 화를 부른 경우도 있는데요.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이후 한 총리는 불편하게 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언어가 다른 외신 기자들을 만나려면 더 긴장되고 신경 쓰이게 마련이죠. Joint military exercise. 김정은 my hold up. 잠깐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길게 하시면. Excuse me for asking your question in English. 국제사회하고 어떤 공조를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The war against COVID-19 too will end in victory for humanity if we join forces in our collective wisdom and insights. 저는 차이콥스키와 쇼스타코비치를 아주 사랑합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외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한국 이미지를 좋게 하는 능력도 정치인에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배우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상원, 황은희인데요.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꾸몄을까? 아직도 미궁 속에 있었죠?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코인 큰손 강남 납치 살해 교사본 부부는 50세 유상원과 48세 황은희입니다. 황대한과 연지호, 이경우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이후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교사범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납치 사례를 교사한 정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코인 홍보와 영업을 담당했던 피해자 A씨는 코인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년 전 소송을 당합니다. 코인 투자자를 모집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와 발행사 대표도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A씨가 납치당하기 3주 전 한 투자자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다 잡아놓을 거다. 그래서 다 자료 취업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주겠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자기만 빼달라. 자신만 피고소인에서 빼주면 나머지 3명을 코인 사기로 엮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컴퓨터를 훔쳐왔대요. 근데 그 컴퓨터 속에 그 자료가 자기들이 그거 했던 게 다 들어있대요. 하지만 코인 가격 폭락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황은희는 A씨에게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지기는 거 원래 내 전문이다. 이제 도를 넘었고 도를 시세 조작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유원상, 황은희 부부가 8개월간 피해자를 미행했던 이경우 일당에게 급하게 납치 사례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원숭이 두창인 엠폭스의 국내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내에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사람 모두 서울 거주자로 최근 해외여행 이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과 피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번째 환자도 지난 11일 오한 등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에 신고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6번째 환자까지 모두 지역 감염 사례인데 환자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 낙인이 있는 감염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된 환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관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6번째 환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모두 36명이었는데 부산에서 접촉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해 방역당국이 추적 중입니다. 인터넷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엠폭스의 의심 증상은 발열, 피부 발진, 두통 등으로 잠복기는 최대 21일에 이릅니다. 치명률은 0.13%고 대부분 2에서 4주 이내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가 아닌 피부나 성접촉 등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엠폭스 특성상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최대 50% 네이버가 웹툰 작가들에게 떼가는 수수료입니다. 이러다가 창작 의욕마저 꺾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준인데요. 그런데도 대형 플랫폼의 위력에 창작자들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시리즈는 웹툰 독자들이 42% 가까이 이용하는 1위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콘텐츠 유통 명목으로 창작자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전국 여성노조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지회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작품 매출이 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 월 1억 원을 넘으면 50%의 수수료를 창작자에게 떼어갑니다. 저희도 코멘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30%만 징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더 넘으면은 뭐 50%까지도 간다 이런. 지나친 수수료가 부담이지만 문제 제기를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냥 내 일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시하는 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10명 중 6명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이버 연재를 꿈꾸는 웹툰 작가 지망생은 힘이 빠집니다. 거의 밤새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꺾이는 건 있죠. 수수료율에 대해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작가와의 계약 사항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창작자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판다 외교, 우호의 상징으로 삼아 판다를 각국에 선물로 보내는 중국 외교의 상징이죠. 20년 전엔 미국에도 판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헬쑥해진 판다의 모습에 중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판다의 고향인 쓰촨성에서 공태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나무를 손에 쥔 판다를 향해 관광객들이 환호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판다 200여 마리가 사육되는 쓰촨성 청두의 판다 연구기지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중국인들에게 판다는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곳엔 판다 사육사가 80여 명 가까이 있는데요. 이렇게 판다 보호와 번식 사업을 하는 연구기지가 쓰촨성에만 5곳 있습니다. 20년 전 우호 상징으로 미국으로 보내진 수컷 판다 러러와 암컷 야야의 최근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헬쑥한 상태라 중국에선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와중에 러러가 올해 2월 세상을 떠나자 중국 전문가들이 급파돼 공동 부검에 참여했고 혼자 남은 야야는 곧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서 송별식을 마친 야야의 소식을 전하며 피부병에 걸린 것을 제외하곤 상태가 비교적 좋다고 밝혔습니다. 在许可证发放后，将以最快速度将大熊猫丫丫平安运送回国。
중국 누리꾼들은 러러의 죽음에 대해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며 비난했고 일부는 판다 외교를 철회하라며 판다를 즉각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쌍에 13억 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중국의 외교 사절로 활동하고 있는 판다. 미중 관계 대립 속에 판다의 건강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촨성 청두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진과 화산이 잦은 불의 고리에 있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잿빛 화산재가 500km까지 퍼져나갈 정도인데요. 60년 만에 최악의 피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회색빛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쌓인 화산재로 눈사람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시벨루치 화산이 현지 시간 어제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20km까지 치솟은 화산재는 500km 이상 퍼져나갔습니다. На улице 9 утра, идет пепел. Вроде бы сказали, что извержение Шевелучи. На улице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ночь. 우주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인근 마을에 정전이 속출했고 의료시설은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60년 만에 가장 큰 화산재 피해 규모로 햇빛을 차단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This effect will cause some small cooling, maybe 0.1 Celsius degrees, maybe even less, maybe a bit more. Nobody knows yet. 러시아는 인근 공항에 운항을 금지하는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용암이 흐를 것을 우려해 고속도로도 차단했습니다. Извержение Шевелучи в целом, то есть надо сейчас еще разобраться, но в целом основная фаза его закончилась. Так? Есть небольшая вероятность усиления, так, ну вот это мы сейчас будем отрабатывать сейчас.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캄차카 반도에선 지난 8일에도 또 다른 활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지의 영역인 달의 뒷면을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난달 말 찍은 달 뒷면 모습입니다. 운석 충돌이나 화산 분화로 생긴 움푹 들어간 지형과 그 안에 우뚝 솟은 봉우리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볼 수 없고 탐사선을 달 가까이 띄워야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 뒷면에 무인선을 착륙한 나라도 중국밖에 없을 정도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력으로 국내 우주개발 역사상 처음 달 뒷면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 다누리에 탑재한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이번 사진은 달 지표의 구성 성분과 지형 형성 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밑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무인 또는 유인 착륙선이 가기 위해서는 자세한 고도 정보들 그리고 그 지역의 과학적 특성들 이런 연구가 수반돼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실제 사용되는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보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이지만 현재 프랑스 소유죠. 오랜 세월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다가 반세기 만에 공개됐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전시장 중앙에 고려시대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이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 전시된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무려 78년 앞선 13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수장고에 보관하던 직지를 대중에게 직접 공개했습니다. 직지가 실물로 공개된 건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Des premiers livres, c'est très important. Et toute la culture de la Corée du Sud que l'on commence seulement maintenant en France à découvrir. 펼쳐놓은 종이색은 누렇게 변하고 얼룩덜룩하지만 활자만큼은 선명합니다.
불교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비이원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치와 현상, 선과 악은 둘이 아니라는 뜻인 이사부리, 선악부리가 적혔습니다. 조선말 서울에 있던 프랑스 외교관이 수집한 직지를 경매로 구입한 예술품 수집가가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는 게 정설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반출이 아닌 정당한 구매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반환을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측은 압류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 우리 땅에서 선보인 적 없고 향후 국내 전시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Les documents, de manière générale, ne sont pas exposés régulièrement. 7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 기간 현지에서는 직지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농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 영동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까지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로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과 대구 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전주와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스쿨존으로 돌진해 9살 승아 양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고 하죠. 민식이법, 윤창호법 처벌이 강화됐는데 오히려 음주 재범률은 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외국처럼 술 마시면 아예 이 차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 부착도 검토해 볼 때 아닐까요? 이 정도면 안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 아예 못 먹게 운전대 아예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처벌보다 강력한 예방.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